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A라는 집합을 우리가 1, 2, 3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B라는 집합을 2, 4, 6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에 있거나 B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적어주는 것을 합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자, A 합집합 B라고 읽습니다. 자, 얘는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했을 때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인 것들을 모아놓은 걸 얘기합니다. 그럼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1, 2, 3, 4, 6이 A 합집합 B의 원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에 있던지 B에 있던지 둘 다 있던지 이런 원소들을 모두 모아놓은 걸 합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교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 교집합 B는 이렇게 합집합 기호를 거꾸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x를 찾을 건데 그 x라는 것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A와 B의 공통된 원소를 찾아보자 라고 하면 A에 2라는 원소가 있고 B에도 2라는 원소가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교집합이 2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것은 뭔가 이 말의 의미에서부터 뭔가 합한다. 그러니까 있는 걸 다 적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랑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적는 게 합집합이다라고 한다면,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거, A랑 B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A, B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자, 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영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것은 A, B 이렇게 그려주시고 교집합은 여기 사이 요 부분이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설명이 쭉 나와 있고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불리우는 것,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얘는 A에 있거나 B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적어주는 걸 합집합이라고 하고, 벤 다이어그램 표현 방법. 자, 그 다음 교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는 것들을 찾는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표현은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 자, A 합집합 B를 써보자. 그래서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1, 2, 3, 4, 6, 8 이렇게 모두 A랑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자, A 교집합 B라는 것은 A랑 B에 공통적으로 있는 원소들을 찾아주시면 되고 2랑 4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4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어서 문제 1번 봐보겠습니다. 자, 새 집합 A, B, C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자, A라는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되어 있고, 자, B라는 것은 6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B의 원소들을 표현해보면 1, 2, 3,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라는 것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보면 C는 8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를 찾아보자면 A에 있는 원소들을 쭉 써주시고 2, 3, 4, 5, 그 다음에 1은 없으니까 1 써주시고 2는 있으니까 빼고 3도 빼고 6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원소들을 쭉 써보면, 자, A와 B의 공통적으로 있는 원소들은 방금 전에 했듯이 2하고 3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 3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A 합집합 C의 원소들을 찾아보자. 그럼 A의 원소들을 쭉 써주시면 A의 원소들은 2, 3, 4, 5라고 적을 수 있고, 자, 그 다음 C의 원소들을 적을 건데 1은 겹치지 않으니까 또 써주시면 되고, 2는 겹치고 4도 겹치고 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 교집합 C의 원소들을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A랑 C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찾아주시면 되고, 자, 어떤 원소들이 있냐면 방금 전에 했듯이 2하고 4가 공통적인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교집합 C. 자, 얘를 찾아보시면은 비교집합 C는 B하고 C의 공통된 원소 찾아주시면 1, 2가 공통된 원소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1,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만약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합집합 C를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자, 비합집합 C는 1, 2, 3, 6, 4, 8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집합과 교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았고, 자, 이번에 볼 내용은 자, A와 B가 공통의 원소가 하나도 없다.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는 이때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나도 겹치지 않는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형태로 그려지고, 이때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소라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황, 이것에 대해서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준다. 자, 그러면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시면 A의 원소가 ABC, B의 원소가 DEFG. 자, 그러면은 A와 B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가 하나도 없죠, 지금. 그래서 이때 우리는 공집합이 교집합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A와 B는 서로소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시면, 자, A라는 집합의 원소를 표현해 보면 A라는 집합은 0과 2 사이에 있는 정수는 1밖에 없죠. 자, B는 1과 5 사이에 있는 정수는 2, 3, 4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랑 B랑 겹치는 걸 보시면 하나도 공통된 게 없으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서로소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서로소가 되고, 자, 두 번째 A라는 집합을 인수분해 보시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이니까 A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되고, B라는 집합은 제곱해서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럼 얘 또한 공통된 원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서로소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3번. 자,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직각삼각형. 자, 얘는 서로소일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둘의 공통된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직각삼각형일 수 있고, 직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서로소가 아니다. 그래서 서로소인 것은 1번과 2번 두 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학 역량 기르기 보시면, 자, A 교집합 B가 A를 만족시키는 두 집합 A, B의 예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A라는 집합을 1, 2라고 하고 B라는 집합을 1, 2, 4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1, 2가 되겠고, 그러면 A 교집합 B의 부분 집합이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 교집합 B가 A가 될 때 A, B 사이의 포함 관계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교집합 B가 A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A가 B의 부분 집합으로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A 교집합 B가 A가 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만약에 A 합집합 B가 A가 된다면 자, 이때 A와 B 사이의 포함 관계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집합일 때, 교집합일 때 각각의 연산 결과에 따라서 포함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A, B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가 있고, 자, 영역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1번 영역, 여기가 2번 영역, 여기가 3번 영역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원소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1번과 2번을 더해주게 되는 거고, 자,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번과 3번을 더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1번에 있는 것과 2번에 있는 것과 3번에 있는 것을 모두 더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을 통해서 얘를 찾아내고 싶은데, 자, 어떻게 찾아내냐면 1번과 2번이 A의 원소의 개수니까 써주시고 3번이 나와야 되니까 B의 원소의 개수를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상황을 다시 번호로 돌려보면 1번, 3번, 그 다음에 2번이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2번을 하나 빼줘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와 B가 서로 소라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과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면,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9개,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고, 자, 여기서 9 더하기 5 마이너스 3 해주시면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개라고 했을 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이 공식에서 이렇게 둘이 위치 바꿔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RN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구나 라고 되는 거고, 자, 그러면 5 더하기 4에서 8을 빼주니까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재능 기부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 중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하는 학생이 37명. 자, 그래서 벽화 그리기 봉사를 A라는 집합이라고 한다면 NA가 37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교육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B라고 한다면 NB가 54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가지 모두를 다 하는 학생이 26명이다. 두 가지 다 한다는 말의 의미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6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벽화 그리기 또는 교육봉사라는 학생 수를 구하자. 얘는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따라서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37 더하기 54에서 26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65가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어서 집합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처음에 어떤 것을 배웠었냐면 합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학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에서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A 합집합 B를 하든 B 합집합 A를 하든 똑같다라는 것. 또 교환법칙은 교집합에 대해서도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다라는 것이 교환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합집합에 대해서 A 합집합 B에다가 합집합 C를 하는 것이나 B 합집합 C에다가 A를 합집합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래서 얘는 결합법칙. 마찬가지 교집합에 대해서도 A 교집합 B를 하고 C를 교집합하는 것이나 B 교집합 C를 하고 A 교집합을 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래서 얘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덧셈에 대해서도 2 더하기 3을 하나, 3 더하기 2를 하나 똑같았던 것처럼 집합에서도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는 건 합집합, 교집합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합집합을 그냥 순서 바꿔서 해도, 교집합을 순서 바꿔서 해도 똑같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1 더하기 2를 하고 3을 더해주나, 아니면 2 더하기 3을 하고 1을 더해주나 똑같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도 순서에 상관없이 우리가 쭉 나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예제 1번에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있고, 자, 우리는 문제 4번을 통해서 교집합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를 표현을 하시면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죠. 요 빨간색 부분이 A 교집합 B에 해당하고, 자, 얘하고 C하고 겹치는 부분을 찾으시면은 딱 요 가운데 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B 교집합 C를 찾으시면 B 교집합 C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A하고의 교집합을 찾으시면 A하고 공통된 부분은 딱 여기죠.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 남게 되니까 A 교집합 B를 하고 교집합 C를 하나, A 교집합에다가 B 교집합 C를 하나,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배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법칙은 우리가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3 곱하기 2 더하기 3을 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더해서 3 곱하기 5, 15 이렇게 해도 되지만, 분배법칙이라는 걸 해서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쓰죠. 그래서 집합에서도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분배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교집합이라는 기호를 분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C, 여기서 3 곱하기 2, 3 곱하기 3이라고 썼던 것처럼, 그러면 2와 3을 연결했던 이 더하기 기호를 가운데 썼던 것처럼 B와 C를 연결했던 이 합집합 기호를 가운데다가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배법칙 하는 거. 또 합집합을 먼저 하고 괄호 안에 교집합이 있는 경우, 자,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합집합을 분배해준다. 그래서 A 합집합 B, A 합집합 C가 나오고, B와 C를 연결하고 있던 교집합 기호를 여기로 옮겨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왜 성립하는지 예제 2번에 나타나 있고, 우리는 문제 5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시게 되면은 자, 비교집합 C를 먼저 좀 표현해보면 비교집합 C는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연두색 부분에다가 자, 뭘 추가하시면 되냐면 이제 A를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A를 추가하시면 이 부분이 됩니다. A를 추가하면. 그래서 이 파란색과 연두색 부분이 결국 좌변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우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 A 합집합 B를 하시면 A 합집합 B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A 합집합 B, 그 다음 A 합집합 C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자, 그러면 지금 색깔이 살짝 변한 분홍색과 파란색이 만나서 색깔이 변한 부분을 딱 보시면 옆에랑 똑같은 부분만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덧칠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가 지금 색깔이 변했던 부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 페이지 170쪽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표가 나와 있고, 자,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서 문제 상황에서 잘 적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여집합과 차집합이라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자,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1, 2, 3, 4라는 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얘 부분 집합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 집합이 나올 수 있냐면 뭐 1, 2, 4라는 부분 집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 집합의 입장에서 얘는 전체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체 집합을 U라고 표현을 해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니버설의 첫 글자 U를 따와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집합 A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일 때 U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해주고, 자, A의 여집합은 다음과 같이 기호를 이렇게 써줍니다. 자, 여기서 C라는 것은 컴플리먼트, 여집합의 첫 글자를 따오는데, 이 컴플리먼트를 우리가 영어 사전에다가 검색해 보게 되면 어떤 뜻이 또 나오냐면 보완하다, 보충하다 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말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은 A라는 집합에다가 어떤 것을 보충하면 전체 집합이 되니?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전체 집합이 되기 위해선 이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의 여집합을 속하지 않는 원소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보완하다, 보충하다라는 뜻을 살려서 A라는 집합에다가 어떤 원소들을 보충해주면, 어떤 원소들을 보완해주면 전체 집합이 되니?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는 아닌 것을 우린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면 1, 2, 3, 4, 5가 전체 집합이고 그것의 부분 집합 A가 1, 2, 4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1, 2, 4에다가 어떤 것들을 보완해주면 전체 집합이 되나요? 1, 2, 4는 이미 내가 갖고 있으니까 3과 5를 더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아니면 내가 이미 1, 2, 4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3과 5가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10 이하인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이 되고, 자, A라는 것은 1, 3, 5, 7, 9 이렇게 홀수들만 모아놨네요. 자,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자. 자,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자는 거죠. 그 말은 A의 여집합을 구해라 라는 얘기고, A의 여집합이라는 건 A가 1, 3, 5, 7, 9니까 어떤 원소들이 지금 없어요? 2, 4, 6, 8, 10이라는 원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2, 4, 6, 8, 1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A 여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자. 그 말은 A 여집합을 지금 2, 4, 6, 8, 10이라고 구했으니까 이거의 여집합을 구하자 라고 한다면 2, 4, 6, 8, 10을 이번에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1, 3, 5, 7, 9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집합의 여집합을 구해보자. 자, 공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시면 공집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모든 걸 다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적고 나서 봤더니 전체 집합이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보완할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된다 라는 것. 두 번째로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것. 세 번째,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된다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이 문제 6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A 차집합 B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빼기 B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A 차집합 B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거니까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 다음과 같은 영역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주면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는 아닌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얘랑 유사하게 본 것이 우리는 위에 여집합이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A가 아닌 원소들을 모아놓은 게 A의 여집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하시게 되면 그게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나와 있듯이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해 준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넘어가서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A, B를 표현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자,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B, C, D. 그래서 여기에 C를 적어주시면 되고, 자, B 차집합 A의 원소는 여기에 있는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I, O, U. 그래서 U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보시면, 자, 2, 4, 6, 8이 A고, B라는 집합은 12의 양의 약수니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했을 때 1, 2, 3, 4, 6, 1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차집합 B라는 것은 A에만 있는 원소를 써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2, 4, 6이 겹치죠? 2, 4, 6이 교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 B 차집합 A를 구해주시면 B 차집합 A는
B에만 있는 원소를 쓰는 거니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2, 4, 6이 교집합이니까 1, 3, 12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3번에서 보시면 우리는 차집합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건데 그게 바로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보시면 각각이 성립함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 라는 거죠. 자, 얘네들을 다 그려보시면 자, 첫 번째 자,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이 부분이 A가 되는 거죠. 자,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것은 이 바깥쪽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런 부분이 A의 여집합이 될 거예요. 그러면 A랑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파란색과 분홍색을 다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된다. 얘는 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면 파란색과 분홍색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시면 전체 집합이 있고, 자, 전체 집합 안에 B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다시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표현되는 거고, 자, B의 여집합을 표현하시게 되면 B의 여집합은 다음과 같이 요 바깥쪽이 B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 여집합을 표현하시면 A 여집합은 이 안쪽부터 시작해서 이 바깥쪽까지 이 모든 영역들이 된다는 거죠. A 자신만 빼고. 그러면 지금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이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보다 적고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됩니다. 자, 문제 8번에 나온 성질과 더불어서 아까 문제 6번에서 확인했던 성질들까지 해서 지금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이 내용들도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특히 이 5번의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명제에 가서도 사용을 할 거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얘도 명제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문제 속에서 적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드모르간 법칙. 자, 드모르간 법칙은 영국의 수학자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자, 드모르간 법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대한 것인데, 자,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도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집합과 합집합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 여집합 기호를 통해서 다 뒤집어 준다. A였던 걸 A 여집합으로, B였던 걸 B의 여집합으로, 합집합이었던 걸 교집합으로 이렇게 다 바꿔주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9번을 통해서 왜 성립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자, 첫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 부분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의 여집합을 표현하시면 A의 여집합은 이렇게 되겠죠. 요 분홍색 부분이 A 여집합이 되고, 자, 그 다음 B 여집합을 표현하시면 B 여집합은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이 B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분홍색과 보라색이 겹치는 부분들, 분홍색과 보라색이 모두 표현된 부분들을 다 보시면 얘랑 똑같은 부분, 교집합인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9 이하인 자연수.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고, 자, A라는 집합은 9의 약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A라는 집합은 1, 3, 9가 되고, 자, B라는 집합은 3의 배수니까 3, 6, 9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그럼 A 합집합 B를 써봐야 되겠죠? 자, A 합집합 B는 1, 3, 6,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2, 4, 5, 7, 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A 여집합을 쓰시면 A 여집합은 2, 4, 5, 6, 7, 8이 되고, 자, B의 여집합을 쓰시면 B의 여집합은 1, 2, 4, 5, 7,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둘의 교집합을 쓰라고 했으니까 지금 겹치는 게 2, 4, 5, 7, 8 그래서 얘랑 똑같이 2, 4, 5, 7,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에 나온 대로 얘가 성립하는구나, 얘네들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A 교집합 B를 표현하시면 A 교집합 B는 지금 3과 9만 공통된 원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의 여집합이니까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시면 1, 2, 4, 5, 6, 7, 8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A 여집합, B 여집합의 합집합을 써보면, 자, A 여집합 쭉 써보시면 2, 4, 5, 6, 7, 8이고 여기에다 추가로 1, 그 다음에 아까 2, 4, 5, 7, 8 1만 추가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 2, 4, 5, 6, 7, 8 1, 2, 4, 5, 6, 7, 8 둘이 똑같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드모르간 법칙을 잘 적용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집합의 연산 법칙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왜 성립하는지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법칙들이 적용되는 사항들을 뒤에 중단원 문제들을 통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법칙을 다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